북한이 핵무기를 더 늘리고 심지어는 수중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만들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한미군 당국의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연합훈련 계획을 놓고도 지금 엇박자를 보이겠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일단 연합훈련이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전부터 한미가 계획해서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미세 조정만 하고 한미 군 당국의 의지가 담긴 보도문 발표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훈련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실제 병력들이 기동하는 실기동 훈련 규모 이런 것들을 놓고 합의점을 아직 못 찾은 것 같다. 우리는 어제 브리핑에서 여전히 훈련에 대해 협의 중이다. 미군은 계획대로 시행한다. 이런 차이는 왜 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생리적으로 예. 군은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정무적 판단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평화라든지 상대편과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훈련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남북미 정상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서 훈련이 중단됐거든요. 그러니까 군은 해야 돼요. 네. 군끼리는 무슨 얘기를 하든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치권이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되니까 훈련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무적 판단으로 지금 북한을 자극하거나 지금 대북 적대 정책 철회하려는 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김정은 언급에서도 그 얘기 나오거든요. 끊임없이 북침 훈련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러나 미군, 주한미군은 사실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1년 전부터 지속돼 왔으니까 자기들 입장이 있는 거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도 정치권이거든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중단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4월에 베이징 왔을 때 김정은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지시가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부선에서 군의 실무선에서 협력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미국 행정부의 판단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평화를 위해서 어쨌든 정무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고 네네. 정무적 판단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훈련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결정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백악관이 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미군이 시행한 서해 공중훈련 관련해서도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주한미군이 F-16 전투기를 서해 상공에 출격시켜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전투기가 또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사과했다라는 일부 매체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방부도 브리핑에서 일정 부분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미군 측이 아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어요. 우리는 대비태세 유지와 관련해서 사과하지 않는다라고요. 미 측의 이런 기조가 혹시 새해 미 행정부에서 얘기했던 그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시사한 것인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 싶습니다. 지금 뭐 사과했다 안 했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엔 좀 소모적이고요. 네. 그건 뭐 각자 입장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해부터 하는 얘기 또 미국 외교안보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거에는 금기였던 얘기들을 해요. 어떤 얘기인가요? 주한미군은 북한 억제에만 있지 않다. 목표가. 바로 지역군이다. 중국 억제에 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도 중국 견제해야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성격이 변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해에서 훈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건 지금 중국 견제를 위한 이제 입구에 들어선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지금 이번에 미국의 NDS 국방전략서에서도 보면 Primary Responsibility 아주 제1 책임 대북 억제는 니네들이 해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충분히 충분히 있다. 그럼 주한미군이 왜 있죠? 주한미군은 이제 지역군으로서 성격이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사과했다 안 했다 뭐 이건 이게 여기에 주목할 게 아니라 주한미군이 중국 억제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하고 활용하는 이 문제지 여기서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입구로 봐야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뭐 한미연합 공동으로 공중기동 훈련을 우리 한반도 상공에서 하거나 이런 들이 많았는데
독자적으로 서해에서 이런 훈련을 했다는 자체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계시는군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그 한미 군사당국이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 검토 문제랄지 뭐 DMZ법이랄지 또 이번에 어떤 이런 사례랄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엇박자를 내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다고 보세요? 역시 이제 정무적 판단과 군의 소요입니다. 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는 우리가 불리한 거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공중정찰이나 아니면 NLL이나 재래식 전력에서는 압도적 우위이기 때문에 공중정찰을 제한하면 북한은 손해를 거의 안 봐요.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만 보고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9.19 군사합의는 6.25 이후 한국전쟁 이후에 최초의 남북간 군사적 실내주치고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완충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알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면 미군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미군은 군사적 태세니까 당연히 이건 한국에게 제약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정무적 판단인 거고.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 행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2018년에도 한미연합훈련 중단한 건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가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하느냐. 그러니까 군은 군의 입장이 있고 네네. 정치권은 리더십은 정치권의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정국과 대화 의지가 있느냐. 4월 계기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여기에 따라서 아마 결론이 나지 않나 싶어요. 예. 자,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조한범 박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